이전까지 우리 법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집사TV의 손해배상과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승소한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전에 자살인 경우에도 자살할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여기에 더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과거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서 고지 의무 위반까지 같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천천히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약 2년 반 동안 정신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면서 드문드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병원을 다녀온 지 4달이 지난 이후에 상해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는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7일 이상 계속해서 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계속해서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예라고 체크를 해서 보험을 가입했어야 했는데 피보험자가 여기에 아니오라고 체크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때문에 우울증과 치매가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보다 못한 가족들이 피보험자를 정신병원 보호병동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요. 한동안 치료가 있은 이후에 의료진이 호전됐다고 판단을 해서 일반 병동으로 이동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태가 나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이후에 야외 휴게실에서 3m 높이의 난간을 뛰어넘어가서 바닥으로 추락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할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피보험자가 정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의 고의를 정상적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되지 않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이 상당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난간을 넘어가서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과거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지의무도 제 이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회사가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보험회사에게 알려줘야 하는데요.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알린 부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이므로 피보험자의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은 상해보험 계약 체결 시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사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상해보험 계약 체결 시에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럴듯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이전까지 우리 법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건의 재판부는 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건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전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를 이행하는 구조는 보험 계약자에게 아주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꼼꼼히 고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챙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보험이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자 등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죠. 이런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 오늘 소개드린 판결은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과거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밝히지 않은 것에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아주 전향적인 판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험금을 청구하셨다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증의무 위반에 해당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으셨다면 주변의 보험 전문 변호사 등을 찾아가서 꼭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문의가 있는 부분부터 다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였습니다.